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만나 뵙게 된 승자와 방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 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하는 컨텐츠들이 있죠. 이제 고정 컨텐츠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벌써 21회예요. 네, 그래서 그 컨텐츠 중에 하나인 북너먼트 또 들고 왔습니다. 이번 북너먼트는 이제 다른 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출판사, 심지어 최근에 제가 본 영상인데 이동진 영화 평론가님께서도 책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주로 콘텐츠 중에 하나인 첫 줄, 한 줄, 이 기가 막힌 책들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결말 맛집을 갖고 왔습니다. 결말이 좋은 책들을 들고 왔고 그래서 혹시 이 책들에 대해서 결말을 알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은 스포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방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방아님이 갖고 오신 책들을 봤는데 저는 이제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거의 클래식 오브 클래식을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방아님. 그런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되게 쉽게 골랐습니다, 이번에. 음. 고른 책들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라운드입니다. 부제목이 있습니다. 다음이 뭐야, 그래서? 입니다. 정말 책을 읽다 보면 그 다음 장면, 혹은 이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이 다음이 뭐지? 그래서 이게 다음이 뭐야? 막 이렇게 되는 책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른 책들이 그런 책들인 것 같았어요. 우리 방아님이 고르신 책은 삼국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삼국지는 만화로도 나와 있고 소설로도 나와 있고 또 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삼국지 여러 종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들고 온 책은 승자인 제가 들고 온 책은 괴수 8호 1권입니다. 나오야 마스모토 이제 작가가 그린 만화책이고요. 서울 미디어 코믹스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어떻게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방아님 역시나 편하신 고유명사. 대로, 저부터 할까요? 예, 좋습니다. 삼국지 왜 어, 뽑으셨나요? 삼국지는 아마 다 아실 텐데, 이제 한나라가 멸망하고 일어난 난세에 대한 내용인데, 나간중이라는 이제 중국 사람이 소설 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고, 우리나라 작가들, 이문열, 특히, 이문열 작가가 삼국지를 또 쓰기도 했죠. 근데 이제 결말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뭐가 됐든. 삼국지는 이미 또 우리 마니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제가 말 하나 잘못하면 이제 엄청난 또 비난의 파도들이 몰려올 거기 때문에 우리 매니아 분들이 많거든요. 삼국지 매니아 분들이.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결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이 삼국을 이 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원을 제패하던 그 영웅들, 조조, 유비, 성관, 이렇게 위초고 모두 사실 멸망하고, 대뜸 후반부에 잠깐 등장하는 그 사마씨의 가문이 이제 이 천하를 또 통일하게 되는데, 삼국지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유비, 관우, 장비, 조조, 공손찬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요. 메인 캐릭터를 다 죽고, 엄한 사람들 몇 명 남아가지고 이렇게 복작복작 하다 그냥 후루룩 짭짭 끝나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이고, 또, 이 세계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말할 게 있을까요? 삼국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리고 또 삼국지 하면은 앞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삼국지만 진짜 한 놈만 팬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학교 도서관에도 항상 삼국지는 만화로 됐던 특히 이제 학교 도서관에는 만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만화를 너무 좋아했던 나이대니까 삼국지 만화 버전을 빌려가지고 읽고 막 그랬던 음. 기억이 막 나요. 좋습니다. 이 삼국지가 근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중국의 역사가 방대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권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각 한 권마다 끝날 때마다 또 결말이 또 재밌기 때문에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가기 쉬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삼국지가. 방아님께서는 삼국지의 내용 중에 제일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실까요? 감명이 깊었다기보다 좀,
저도 이제 어릴 때, 처음 읽었을 때는 어렸을 때니까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관우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음, 이 그 당시에 이제 형주를 관우가 지키고 있었는데, 음, 그 관우란 이름이 참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 이제 소설 초반부터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사실 주인공이니까, 유비 관우 음, 장기가. 음, 음, 심지어 관우는 뭔가 또 이렇게 대단한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음, 수리 짓기 전에 적장의 목을 이제 음, 가져오겠다. 이렇게 명언도 남기시고. 그리고 뭐 이제 조조한테 붙잡혀 있다가 나오면서 그 여러 개의 그 관문들을 혼자 돌파한다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아무튼 참 명장 중에 명장인데 그 이제 오나라 어떻게 관우의 입장 그 또 오만한 사람이 관우였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런 관우의 눈에서는 그냥 애송이들 몇 명, 오나라의 애송이들 몇 명의 그런 계략에 속아서 머가리가 댕강 당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을 좀 받았죠. 아니 관우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니. 그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조조가 티베깅을 하잖아요. 이제 왜 목만 없었어? 아 이건 음, 좀 너무 이 비참한 거 아닌가. 음. 이 천하를 그래도 떠들면서 수많은 물론 이제 또 누군가에게는 관우의 죽음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충격을 받았죠. 예.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책을 갖고 왔는지 얘기해 볼까요? 괴수파로? 네. 좋습니다. 이 괴수파로는 만화책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만화책으로 먼저 이거를 본 건 아니고, 넷플릭스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이 있는 OTT에는 여러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먼저 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산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 만화책이라는 특성에 저는 집중을 했어요. 한 권 한 권 결말이 재밌어야 이제 다음 권을 사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만화책은 다분히 뭐 10권 내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20권씩 나올 때도 있고 작가 자신도 언제 이거를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결말을 재밌게 내놓고 한 권 한 권을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권은 정말 결말을 죽여주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화책들이 다. 왜냐? 그래야 이제 다음 건, 그 다음 건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만화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읽었던 책 중에서 1권이 제일 재밌었던 책이 바로 이 괴수 8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1권의 마지막은 이 방위대 시험을 보다가 이 시험에 나타난 괴수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해서 모든 이 시험을 보러 온 이제 수험생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몰래 괴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변모를 해서 괴수가 되어서 이 커다란 괴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이제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겨 이러면서 딱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괴수를 처리할 수 있는가? 와, 이 주인공은 괴수의 모습에서 이제 들키지 않을 수 있는가? 왜냐? 들키면 바로 죽거든요. 음. 괴수니까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남기면서 1권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내용상에서는 사실 뭐 별다른 뭐 다른 만화들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느껴지겠지만 이 그림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일반 이제 사람일 때, 그냥 사람일 때 모습하고 괴수일 때 모습하고 격차가 너무 커요. 표지에 있는 이 괴물이 그 사람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 괴물이 이제 그 주인공의 괴수가 됐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보고 나서, 너무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딱 멋있게 이제 내가 이 괴수를 이제 죽이겠다 이러면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건을 기대해 주세요. 항상 만화는 끝에 약간 예고편처럼 다음 건을 향한 무슨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괴수 대 괴수 키코루를 지키기 위해 정체를 드러낸 카프카 이러면서 이제 딱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결말, 다음 건을 보고 싶게 만드는 이 결말, 제가 이어서 이걸 예. 갖고 왔죠.
네, 제가 이거를 읽어보지 않아서 뭐 네. 쉽게 말을 꺼내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 삼국지는 비빌 게 아닌데 왜 가져오셨지? 삼국지를 상대로?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게 죄송한데 삼국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네. 합니다만 이 정도는 삼국지한테 좀 결례 아닌가? 저는 원래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네, 삼국지는요, 그 어떤 거랑 비교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와중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전 이 만화의 내용, 뭐 음, 만화의 내용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 만화가 결말을 알고 싶게 만들어서 다음 건, 그리고 그 다음 건을 사게 만드는 힘은 이 삼국지랑 비빌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들고 온 겁니다. 다분히 뭐 이런 말씀을 괴수로,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 알잖아요. 네네. 중국의 그 삼국지 시대의 역사를. 음, 그 결말을 알고도 다시 찾아보는 게 명작이다라는 음.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만화는 이제 모르는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거지만 아는 내용조차 궁금하게 만드는 게 삼국지거든요. 음, 음. 그런 점에서 이게 대결할 그게 아니다. 아직 함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삼국지에 무엇이 대적할 수 있을까? 사실 뭘 붙여도 대적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따지면. 왜냐면은 삼국지는 스테디셀러를 넘어서서 이거는 몇 세기셀러예요, 진짜 따지면. 이거는 진짜 비빌 수 있는 웬만한 소설이라고 해도, 웬만한 역사 어떤 진짜 무슨 고증서를 갖다 붙여도 사실 이 중국의 역사가 또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빌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들고 오면서도 제가 뭐 방아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들고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삼국지였어요. 저는 삼국지를 하겠습니다.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그냥 이기려고 작정했구나. 아니, 아니, 그냥 전혀 삼국지를 그냥 아니고, 예, 내버렸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그걸 한 거죠. 그러면 그냥 결말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궁금해질 법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다.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또 다음 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비벼보기 위함으로 조금 버리는 카드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괴스파로 재밌게 그건 봤고 아니고, 예, 저는 이 파로가 가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이게 비단 파로뿐만이 아니라 뭐 물론 뭐 소설대 만화로 가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 만화가 주는 이 만화에서의 결말이 주는 힘이 저는 명백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계속해서 몇십 권까지 나올 수 있는 저력은 사실 결말에 있는 거니까 뭐 복선을 궁금해서 다음 권을 읽는 것도 있고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럴까 하면서 다음 권도 사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이제 만화 자체에서 결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그 소설이 이제 결말에 이르는 그런 방법들이 매우 보잘것없고, 하찮아서 뭐 거들떠도 볼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오늘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관우가 돼서 목이 잘린 채로 올 테니까 예, 예, 목이 잘린 채로 올게요. 예, 아니, 방아님 전혀 얘기해 그렇지 주세요. 않고, 아니요, 아니,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녹음 잠깐 아니, 끄고 목을 어떻게 좀 하고 올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예. 농담이었고, 제가 뭐 그런 의도로 예. 얘기를 하려면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처음부터. 아니, 예. 전혀 이제 그냥 음. 정말 말 그대로 농담이었고, 사실 뭐 삼국지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필요도 없죠. 뭐 삼국지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비단 중국 국적이어서 뭐 중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만 삼국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삼국지는 진짜 웬만한 그런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삼국지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한 얘기도 이게 실제 역사가 고증된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밑바탕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것도 한마디로 그런 거죠. 역사하다 보니 이미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읽어내는 그게 또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괴수파로를 들고 온 건 진짜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거면은 그냥 진짜 뭐 그냥 메추리알을 들고 가는 게 낫겠다. 뭐 좀 뼈겨 보려고
먹여보려고 조약돌 들고 갔다가 괜히 더 속상해지지 말고 그냥 아예 생각의 전환. 오케이. 그래. 소설도 아니고 그냥 만화로 들고 가자. 그래서 1라운드는 근데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북너먼트를 하다가 제가 방아님한테도 말했는데 항상 방아님 책이 1등이 돼. 승자가 돼. 내 이름이 승자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제가 좀 더 고민을 많이, 근데 고민을 해도 이거 삼국지는 아무튼,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는 걸로 하고 다음 라운드 또 가야 되니까 1라운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삼국지 가야죠. 네, 삼국지가 좋습니다. 1라운드는 가는 걸로 하고 우리 괴수파로도 너무 좋은 만화이기 때문에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좋네요. 덧붙이면서 자 1라운드는 삼국지 영예롭게 승자가 됩니다. 네, 다음 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2라운드도 부제목이 있습니다. 총경, 이런 엔딩 진짜 있음. 방아님께서 얘기해주신 책은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운수 좋은 날도 참 삼국지와 비슷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출판사를 적어두진 않았지만 갖고 온 이제 책 이미지는 최근에 또 텍스트 힙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표지를 갖고 왔고 승자인 제가 갖고 온 책은 눈사람 자살 사건 최승호 작가님 책이고요. 출판사는 달아실입니다. 일단 1라운드는 우리 방아님께서 먼저 또 책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번 라운드는 제가 먼저 또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어, 네네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최승호 이분이 시인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저도 뭐 제대로 읽어본 건 없는데, 계속도시의 즐거움이라고 옛날에 시집이 굉장히 좋은 시집이 있었다라고 들었고, 아무튼, 최승호 이분을 굉장히 또 대단하신 분으로 또 알고 있는데, 우리의 현진건 선생님, 운수 좋은 날. 사실, 이 소설의 내용도 별로 말할 게 뭐 없죠. 다 이제 우리가 읽어본 작품이라서 사실 한국인이라면 교과서에서 다들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교과서에 실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나왔어요.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문학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도 아는 문장이 있죠. 왜 먹질 못하니 사왔는데 설렁탕을. 우리 인력 거꾼 이 아저씨가 아픈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을 사왔는데 내가 죽었어요. 내가 사왔는데 비쌀 거 아니야 설렁탕 심지어 고기국인데 그때 더 비쌌겠죠 그때는 아무래도 살기 힘들었으니까 일정한기 때 사왔는데 죽어서 왜 먹질 못하니 이 문장은 당신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있는 문장이다.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우리 공화국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 그 정서, 문화, 어떤 모든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먹질 못해? 설렁탕 사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하고 울부짖죠. 그게 바로 한 단어로 줄이면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한정에서 이 문장 그리고 이 결말은 최고의 결말이고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한정.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수 좋은 날을 뽑았고 이것도 뭐 하지? 했는데 중국거 한번 했으니까 한국거도 한번 하자. 그냥 뭐 고민할 게 있나? 운수 좋은 날. 왜 먹질 못해? 끝. 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선정할 때. Well, I'm not Korean. 왜냐? 지금 이제 저는 이 북노먼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저도 제 거를 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이거를 좀 반박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오케이. I'm not Korean. 그냥 이렇게 뭐 이방이네요. 예, 이방인 뭐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가는 거죠. 뭐 저도 이제 피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저도 운수 좋은 날은 저도 언젠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서도 보고 뭐 심지어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리스트가 있잖아요. 꼭 읽어봐야 되는 책들 100권 해가지고 도서관 앞에도 붙여져 있고 심지어 이제 학교 교실 안에 뭐 게시판 같은 데도 붙여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독후감 대회도 나가고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단연코 이 운수 좋은 날이 들어가 있는 이 운수 좋은 날이 혼자 있진 않아요.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애들과 함께 있는데 이 운수 좋은 날이 들어가 있는 책은 무조건 읽었어야 됐던 기억이 아직도 저도 가득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적할 것으로 제가 눈사람 자살 사건을 들고 왔는데 뭐 앞서 방아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 최승호 작가님은 시인입니다. 시인이시고 뭐 대설주의, 뭐 세속도시의 즐거움, 아메바, 방부제가 썩는 나라 등의 뭐 시집도 내셨고 동시를 쓰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방시혁과 작업한 동요집, 뭐 뮤지와 작업한 랩 동요집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뮤즈요? 내가 아는 뮤지, 뮤즈. 뮤지. 아, 예. 영국 락밴드 그 뮤즈를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영국 락밴드 뮤즈랑 랩 동요집 냈으면 대박이긴 하겠는데, 예. 네, 뮤지라는 분과 또 내신 것도 네. 있고, 아무튼 그분이 이 책을 내셨는데, 이 책들은 제가 읽었을 때,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으로 책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편들이 있고요. 단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진짜 동화. 정말 짧거든요. 한 페이지를 꽉 채우지도 않아요. 거의 뭐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책, 소설들이 모여져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꼭 하나를 꼽자 그러면, 역시나 뭐 제목에 있는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아주 짤막한 단편을 꼽을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이 눈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인데, 이 눈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틀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욕조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랐다. 라고 하고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음. 마음에 들지 않네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아니 승자, 아니야. 아니 승자, 난 좋아요. 네가 좋아요. 맘에 안 들어. 아니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소설이 오늘 좋은데 마지막 회군요. 아니 소설이 좋은데 소설이 재밌어요. 좋고 잘 쓰여진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소설이 이게 싫다, 아니, 못 썼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아니, 근데 그거를 마음에 들지 않군요.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네요라고 말. 최승호 네. 작가님도 맴치시고, 아이,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고,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그래도. 아, 예,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눈사람이라면 다급하게 그 욕조에서 뛰쳐나와서 냉동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죽잖아요. 왜 이거를 찬물 트니, 뜨거운 물 트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물론 제가 그 전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왜? 그냥 냉장고로 들어가면 안 돼? 왜? 아, 아, 그리고 얘는 그냥 차가운 데만 살아서 뜨거운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화상 한번 시원하게 데워봐야지 얘가 정신을 차리지. 그 뜨거운 물 최대로 그 완전 끝으로 돌려가지고 빨간 색깔 끝으로 돌려가지고 물 확 틀었을 때 그 갑자기 뜨거운 말 나오면 얼마나 뜨거워요. 화들짝 놀라서 발로 뛰쳐나가잖아요. 알몸인데도 우리 뛰쳐나가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얘는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 눈사람은? 일단 이 눈사람은 살고 싶지 않은 눈사람이기 때문에, 냉동고에 들어가는 선택은 아마 왜 이렇게 여기 하고 싶지 않아요? 선택지에는 없을 거예요. 그 앞전에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걸로, 이게 뭐 내용이 길진 않아서, 딱 몇 줄로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대요. 얘도. 네. 근데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럴 바엔 죽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눈사람을 제가 이제 욕실 문을 열었는데 그 눈사람 목격하게 된다면 그 눈사람 냉동실에 가둬놓고 시지프스 신화를 읽게 만들고 싶네요. 그쵸. 그렇게 만들면은 조금 눈사람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눈사람에겐 시지프스 신화가 없었기 때문에, 맞박을 일단, 한 대 시원하게 갈겨주고 싶네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 이 운수 좋은 날 인력 곡군 안에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왔나요? 그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이 인력 곡군은 이 안에를 어떻게든 맛있는 거 한번 입에 넣어 보려고 이렇게 쇠가 빠지게 그 눈도 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눈이 와요. 그 눈길을 더더덕 뛰어다녀요.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넣어 보려고.
그 아내가 언제 죽음을 약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생전에 그 가난한 부부가 입에 뜨뜻한 국물 한번 넣어 보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얘는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눈사람이면서 뜬구름 잡아. 눈 올 때는 구름도 다 낮은데 어두워서 무거워서. 근데 얘는 그냥 살아도 어쩌고 어쩌고 죽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데서 그냥 몸 녹이고 있는 거잖아요. 팔자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 작품이 쓰레기다 이게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운수 좋은 날의 그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비록 비참할지라도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게 슬프게 끝날지라도. 저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물론 이게 저희가 한 가지씩을 꼽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눈사람 자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책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눈사람 자살 사건도 좋았어요. 솔직하게. 뭐 이 눈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목도했을 때 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 문장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한간에 조금 유명했던 문장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뭐 나는 마지막 순간에 따뜻하고 싶다라는 식의 이 문장이 되게 한간에 유명했던,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좀 붐업이 됐었죠.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눈사람 자살 사건 말고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딱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외로 이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동냥이라는 글이에요. 되게 짤막한 글인데, 처음에는 세 발 달린 개를 끌고 동냥을 했다. 국어라는 거지가 아니라 절뚝거리는 개가 불쌍해서 사람들은 동냥 그릇에 동전을 넣어주었다. 봄이 오자 두 발 달린 개를 끌고 동냥을 했다. 비참한 개. 어떤 소년은 울면서 동냥 그릇에 동전을 넣어주었다. 여름이 되자 발 하나 달린 개를 끌면서 동냥을 했다. 비참할수록 동전이 수북하게 쌓였고, 가을이 오자 발이 없는 개를 끌면서 동냥을 했다. 다시 봄이 오자 애꾸 눈에 발이 없는 개를 끌고 동냥을 했다. 여름이 오자 두 눈이 방아먼 개를 끌고 동냥을 했다. 가을이 되면서 붕대로 싸만 개를 끌고 동냥을 하는데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그게 무슨 자루예요? 거지가 대답했다. 이건 개란다. 아주 불쌍한 개지. 다리도 하나 없고 눈도 다 멀었지만 밥은 먹는단다. 그러니 너도 동전을 보태렴. 아이가 거지의 뺨을 때렸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글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는 눈사람 자살 사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어떤 뭐 좋지 않은 뭐 혹은 좀 가치관이 안 맞는 그런 글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소설집 안에서는 사실 동냥이라는 이 글이 되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거지의 뺨을 때렸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놨는데, 어, 이런 식의 약간 동화나 우화 같은 느낌의 글들이 많은데, 저는 뭐 눈사람 자사건이니까 당연히 그걸 들고 온 거지만, 서도 이 책 안에는 이 동양 같은 또 다른 시선의 글들도 많다는 거. 이 최승호 작가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삶을 비관하는 태도를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사람 자살 사건에서는 조금 그런 태도를 보이시긴 하셨죠. 아니, 저는 비관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 둘 다 좋은데요. 눈사람 자살 사건도 좋아요. 그 물론 이게 이제 운수 좋은 날을 지켜 세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뭐 둘 다 전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맞는 이게 어, 예, 그건 예. 있어요. 저도 이제 운수 좋은 날을 어찌됐건은 조금은 이 부분에서는 좀 견해가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을 저도 캐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삼국지가 됐던 이 운수 좋은 날이 됐던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도 좋아하는 글들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방아, 승자로 나눠서 한 권씩을 갖고 온 거이긴 하지만서 또 어찌 보면 이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고, 특히 운수 좋은 날은 제가 책 읽는 역사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한데, 제가 책을 읽었던 그 기간들 안에서 터닝 포인트 같은 책들이 몇 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책을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고 느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들.
그걸 줬던 책이 사실은 운수 좋은 날이기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음, 내가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던 거 아닐까? 옛날 책은 다 이렇게 거니, 권선징악, 아니면은 삼국지처럼 역사 이야기, 해봤자 그 정도겠지라고 했던 제 어린 날의 약간의 무지함을 깨준 게 바로 이 운수 좋은 날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진짜 완벽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승전결이. 그리고 그 음. 트위스트 되는 그 부분까지. 솔직하게. 그래서 저도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눈사람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는. 음. 특히 이 동냥이라고 했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설이 제 머리를 한 대 툭 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어, 개가 불쌍하다, 개가 불쌍하다. 근데 그 개를 불쌍하게 만든 건 결국 거지 아니겠어요? 계속 다리 하나를 없애고, 눈을 멀게 하고. 개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바깥 외부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개만 보고 그렇게 동냥을 해주고 하는 건데, 이 아이는 그 안을 보고 딱 뺨을 때린 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약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걔가 불쌍하다 음. 느껴졌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소설 안에서 이 거지가 걔를 때려서 다리 하나가 불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노아의 가정처럼 말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뜯어보면은 노아의 가정이 아닌 거죠. 이거는 외부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인해서 걔가 다친 건데 그걸 보고 네, 음, 저는 이거, 아까 물론, 이 작품을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조금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제 개가 다리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없을 때는 그래도 개가 귀엽고 불쌍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 자르포대는 뭐예요? 라고 묻는다고 그랬나요? 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애는 이게 더 이상 개처럼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쵸.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더 예. 이상 귀엽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은 거야. 그냥 짐이지, 짐. 근데 그런 짐을 두고 얘는 그래도 밥 잘 먹으니까 돈 좀 달라 하니까 열받아서 때린 거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어, 아니, 귀엽지도 않은 얘가 뭐 밥을 먹든 말든 뭔 상관이. 근데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이 새끼. 이거 하면서 깃방망이 날린 헉, 것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음. 진짜? 나는 예, 다른 의미였는데. 예, 어, 약간, 이게, 약간 방향이 좀 달랐구나. 이걸 저도 음,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그렇게 느껴지네요. 어, 이게 또 되게 비유적인 시인이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편견이라고 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음, 짤막한 글 안에서 다양한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방아님 측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 승자인 측에서도 음, 또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 음, 거지가 당당한 게 꼴보기 싫었거든. 네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이었어요, 저는. 예. 음,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있구나 싶기도 하고. 음, 아무튼 저는 뭐 운수 좋은 날이 너무 좋은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하지만 이 눈사람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꼭 음. 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읽고 되게 싶어요. 예, 다양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발톱의 때만큼도 얘기를 못 한 거거든요. 단 두 편밖에 얘기를 못 했으니까. 근데 진짜 많아요. 진짜. 근데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이야기 가지수가 많은데 페이지 수가 1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예. 음. 그래서 진짜 이야기꾼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아, 이분 진짜 이야기꾼이네. 라고 느껴졌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승자님이 많은 책을, 제가 안 읽어본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읽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가장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책이 오, 완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눈사람 하면서 막 계속 뭐라고 하긴 했는데, 아니, 이거는 뭐, 그, 나의 다른 자아가 얘기한 거고, 아, 음, 이 일시는 이 책이 너무 읽고 싶네요. 음,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 책은 정말 괜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음, 한번 또 이게 진짜 유명했었어요. 몇 년 전에 진짜로. 예, 음, 거의 뭐 양기재 작가님 모순급으로 이 책은 진짜 유명했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역시나 운수 좋은 날은 제 책의 어떤 읽는 태도를 바꿔준 책이거든요. 이 책은. 그래서 저도 운수 좋은 날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2라운드는 당연하겠죠. 저만 이제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네, 운수 좋은 날이 올라가는 걸로 하고요. 이번 북너먼트는 공교롭게도 또 방아님이 선정하신 책이 두 권이 다 올라오게 됐네요. 결승전에. 그럼 또 바로 또 결승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삼국지와 또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두 권 다 저희가 출판사 따로 기재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이 퍼낸 책이기 때문에 이 두 권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운수 좋은 날이에요. 솔직하게. 저도요. 네, 삼국지보다 저는 운수 좋은 날이 결말이 이거는 역대급이라 생각해. 이거는 진짜 몇 세기를 넘어가도 회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삼국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뭔 상관이 옛날 그 중국에서 뭐 망하든 말든 근데 이 운수 좋은 날은 너무 내 얘기 같잖아요. 물론 제 아내가 아프지도 않고 죽을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쵸, 그쵸. 건강합니다. 음. 근데 이제 아니 내 진짜 내 이웃의 이야기 같고 뭔가 우리한테 진짜 좀 더 다가오는 얘기잖아요. 삼국지는 너무 커다란 얘기고 너무 옛날 얘기니까 또 전쟁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운수 좋은 날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운수 좋은 날의 아내를 사실 사람 아내 말고 그냥 모든 거를 다 대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건강을 해친다거나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음, 건강 혹은 친구들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서 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아내 자체가 또 가족들을 제대로 못 챙겨서 가족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이 아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스스로 음, 또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돈만 보다가 내 건강을 해쳤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사람 아내로 대입하지 않더라도, 진짜 아내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음,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삼국지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목이 잘리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음, 식으로 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음, 더 읽기에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많은 걸 대입하면서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저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찾아가는 재미는 운수 좋은 날이 또 되지 않을까. 삼국지는 또 다른 의미로 재미죠. 이제 이 다음이 또 어떻게 될지. 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보는 거니까. 왜냐면 또 중국 역사를 우리가 전부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 또, 이런 게 또 있었어?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서?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운수 좋은 날이 저도 좋습니다. 음, 깔끔하네요. 역시 결승전은 어쩔 수가 없죠. 앞전에 우리가 음, 책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번 결말에 대한 북너먼트는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이 당당하게 승자가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번 북너먼트를 하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죠? 좀 더 클래식, 고전 쪽으로 내가 눈을 돌려야겠다. 저는 이제 좀 요즘 책들, 2000년대 책들을 좀 위주로 보는 입장에서 고전을 자주 읽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또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책들 빠르게 또 한 줄 평 올려드려야 또 사실 건지 마실 건지 또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귀감이 되지 않으실까. 또 해야 하는 마음에 요즘 책들을 정말 많이 빠르게 읽는 편인데 또 옛날 책들도 너무 등한시하지 않고 좀 자주 읽어봐야겠다. 또 간만에 또 운수 좋은 날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그것도 또 명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가끔씩 무서워요. 저는 방아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왜요? 이렇게 살쾡이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 못 보시겠지만 살쾡이 전혀요. 같은 눈으로 막 하고 막 얘기하실 때마다 뭐 이번에 또 어떤 논리로 나를 또 아주 그냥 패대기를 치시고 이러면서
아니, 저는 그냥 네. 참 생긴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재밌는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제 책들도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적하고자 저도 얘기를 한마디, 두 마디 더 하다 보니까 또 이 눈사람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금방 끝날 수 있는 책이거든요, 사실. 너무 내용이 짧으니까. 근데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것도 좋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떼쟁이 모먼트로, 이것도 좋아! 이러면서 동량 또 읽고, 또 이런 좋네요. 시간들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좋죠. 모쪼록 오늘도 또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면서 또 오랜 시간 또 녹음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아, 좋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저희가 재밌는 주제와 재밌는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